안녕하세요. 이준희 설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사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. 고객들은, 일반인들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헷갈리는, 알지 못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보험이 참 상품도 많고 다양하죠. 그런데 고객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질문에 대한 내용도 헷갈리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한 5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. 첫 번째 뭐냐, 손해보험에 적립보험료는 넣는 게 좋다? 그렇지 않다? 첫 번째 주제는 이런데, 과연 손해보험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넣는 보험, 이 보험의 적립보험료는 넣는 게 좋을까요? 안 넣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. 적립보험료는 내가 20년 납 혹은 10년 납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저축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납입이 끝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장 기간이 계속 남아있죠. 80세, 90세 혹은 100세까지 그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, 나는 돈 다 냈으니까 이제 그 돈 찾아와야지 라고 하면 그 보험 어떻게 되죠? 없어지게 되죠. 그러면 보험이 있습니까? 나는 보장을 평생 받으려고 보험을 넣었는데 그 돈을 가져오는 순간 보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적립보험료는 언제 찾을 수 있느냐? 80세나 90세나 100세. 그때 과연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? 의문이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 또는 그 적립보험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급금,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죠. 그 만기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요?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많을까요? 아니면 적을까요? 최대 손해보험의 상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현재의 공시이율 기준으로 최대 환급률은 99.9%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시이율,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이율도 계속 하락할 건데, 현재 시점으로 99.9%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율이 하락을 하면 99.9%가 나올까요? 안 나오죠.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줄 알고, 이자도 발생되지 않지만 다 돌려받을 줄 알고 적립보험료를 몇만 원씩 냈는데 그걸 90세나 100세 때 찾아가래요. 어떠십니까? 좋나요? 나는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때까지 정말 무병장수 해가지고 돈을 찾을 때 보니까 90%도 안 되고 80%도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손해네?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상품에서는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는 게 고객님들에게 자금의 흐름이 더 유용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습니다. 일부 설계사분들께서는 이거 돈 아까우니까 만기 환급형으로 넣으면 좋아, 이런 이야기 하죠. 언제 만기가 된다고요? 90세, 100세. 과연 고객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? 저는 넣어주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냐? 손해보험이 좋다, 아니면 비싼 종신보험이 좋다. 둘 중에 뭐가 맞느냐?
저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손해보험 회사와 생명보험 회사가 지금까지 부도가 나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회사, 두 종류의 보험이 다 좋기 때문에,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상품을 판매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은 너무 비싼데요. 그거를 왜 들어야 돼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? 비싼 만큼 무조건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100%짜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보험의 암보험, 그리고 운전자보험, 그리고 상해보험 등등등 여러 가지 건강보험들, 상해보험들 많이 있죠. 근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 난 보험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보험 왜 내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손해보험 상품에 다 가입하셔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. 평생 살면서 암에 한 번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암보험은 계속 내고 계세요.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0% 아니면 암이 걸렸을 때는 100%겠죠. 이 말은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냥 쉽게 50%짜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거에 반해서 종신보험은 왜 무조건 100% 받을 수 있냐?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불의의 사고, 또 불의의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는 경우, 어쨌든 무조건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죠. 그러면 그렇게 아파서 죽지 않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? 아니죠. 외부적인 요인으로 재해로 사망을 해도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? 네,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됩니다.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종,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. 그래도 지급이 됩니다. 자,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세요. 자, 그러면 그렇게 비싼 보험료 내고 내가 늙을 때까지 안 죽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다 돈 벌고 그러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냐? 아니죠. 냈던 보험료에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발생이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낸 돈의 이자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연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사망할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고, 그 위험이 사라졌을 때, 생각보다 오래 살았을 때, 그때 노후에 연금으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. 그렇다고 손해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, 저렴한 보험료로 여러 가지 내용을 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. 그래서 생명보험도 필요하고 손해보험도 필요합니다. 둘 중에 나쁜 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으로 가끔 어떤 고객님들은 그러세요. 야, 최근에 이 상품 좋다던데 나 그거 하나 가입할래. 보험이 막 10개, 20개, 3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세요. 야, 그거 참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신 분들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?
사실 저는 이제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고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. 이 정도 보장이 돼 있으면 앞으로 더 이상 보험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. 왜? 생활 수준에 맞게끔, 그리고 가족력이나 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다 설계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보험의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. 왜? 나 보험료로 낸 돈이 다 합쳐보니까 한 2, 3억은 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과연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? 종신보험이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다 받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보험은 적정하게 내 생활 수준에 맞게끔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. 굳이 제가 보험을 하지만 많이 팔려고 고객들한테 굳이 많이 권유하진 않습니다. 딱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공무원 분들, 뭐 군인, 경찰, 선생님, 그리고 뭐 군청이나 시청, 구청 이렇게 행정직을 보고 계신 공무원 분들 많이 계시죠?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세요. 나는 해마다 단체 보험 다 들어주니까 거기에서 실비도 들어주고 이번 일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와요. 나는 보험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아까우니까 보험 안 들래요.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제가 상담했던 고객분들 중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보험하는 사람들 말 좀 들어놓을 걸, 이런 이야기 하세요. 왜 그럴까요? 선생님들 은퇴하고 나면 그 단체 보험 회사에서 그 국가에서 계속 들어주나요? 학교에서? 은퇴하면 보험이 없어요. 단체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보험이 평생 갈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할 시점쯤에 나 보험 좀 들고 싶은데요. 아프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큰 질병에 걸리시면 단체 보험도 못 들어갑니다.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선생님들, 공무원들 보험 가입 권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. 단체 보험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데 단체 보험이 없는 시기에 보험도 없다라고 하면 누가 지켜주나요? 연금, 평생 받는 연금으로 평생 병원비로 쓰실 건가요? 그러면 안 되겠죠. 지금부터라도 보험 준비 잘 해두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연금보험 5번째. 연금보험 이율이 낮아서 이제는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? 공감합니다. 실제로 납입한 연금 보험료 총 보험액보다, 총 납입액보다 그렇게 많이 이자가 불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런데도 왜 연금보험을 준비하세요?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? 이자가 발생되는 것보다 총 금액에서 내가 연금을 몇 년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. 당장 눈에 보이는 이자 수치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연금 가입할 이유가 없죠. 연금은 그 이자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연금을 받고 싶다,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월 얼마 아니면 연 얼마씩 내가 받을 걸 예상한다라고 했으면
내가 몇 살까지 살 건지 예상을 해보고 총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와, 이렇게나 많이 받나 라고 다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. 뭐 어떤 분들은 또 야, 지금 20, 30년 지나가지고 그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, 그러면 은행에 저축은 왜 하시나요? 이자도 없는데. 네. 은행에 저축하면서 연금 그거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참 답답합니다, 진짜. 자유저축 해봐야 0. 몇 프로. 그거 이자 받으려고 저축하시고 적금해봐야 이자소득세 떼고 나면 뭐 1%도 안 되는데 그거 왜 하세요? 차라리 연금하시지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은행에 저축해야 될 부분들은 단기 저축, 중기 저축, 목적 자금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고,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신 건 꼭 필요한 거죠. 내 노후를 누가 지켜줄 거예요? 내가 지켜야지. 그래서 연금 그렇게 이자만 보고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 받는 연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와, 달리 보이실 겁니다. 보험회사 참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,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